(40번입니다) 디에틸 에테르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자, 디에틸 에테르 분자 자체를 보면요, D는 2개 있다는 뜻입니다. 에틸은 C2H5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C2H5가 2개 있다는 뜻으로 C2H5 양쪽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에테르라는 것은 어떤 알킬기를, 어떤 탄화수소를 중심으로 사이에 끼어있는 O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에테르는 양쪽에 탄화수소가 있고 그 안에 O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양쪽에 탄화수소가 있고 CO가 있는 경우는 케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용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탄화수소, 에틸 사이에 O가 끼어있는 이 화학식을 디에틸 에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디에틸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에틸이 2개 있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차이가 여기는 아예 O가 없고요.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이 되고, 자, 여기는 O가 있고 이쪽은 CO가 있고 이쪽은 COO가 있어요. 자, CO가 있으면 중간에 끼어있는 CO는 케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탄화수소 중간에 끼어있는 COO는 에스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O가 에테르다 보니까 2번이 되는 거고, 사실 뭐 작용기를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기출문제 풀이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위험물표라던가 화학식, 지정수량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계신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사실 1초만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 이런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 41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자, 수원의 수량. 옥내 소화전은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설비고 물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까지는 맞는데 여기에 2.4를 곱한다? 아니고 7.8 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설치가 많이 된 층에 설치 개수가 5개, 최대 5개까지의 7.8 세제곱미터를 곱해서 구하는 거고요.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최대 4개에다가 13.5를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에 각각 몇을 곱해야 되는지, 최대 개수는 몇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고, 층의 각 부분에서 호스 접속구까지 25m. 자,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 옥내 소화전에서 호스를 길게 늘어뜨렸을 때 최대 25m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다 틀었을 때 방수 압력은 350kPa. 이 압력은 옥내, 옥외, 물분무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방수량의 경우에는 옥내는 260이고요. 옥외는 450이고요. 뭐 물분무는 또 다르고 이렇게 물이 나오는 양은 다릅니다. 압력은 똑같지만 물이 나오는 양은 다르고,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처럼 물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제 설비가 뜯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0kPa 압력이 낮다는 것은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서 화재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졌을 때도 소화전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말이 길어서 뭔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위험물 기능장이나 모든 그 자격증 시험 문제 자체가 학문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긴 문장 안에서 아예 말이 안 되는 단어를 넣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이 있는 문제에서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핵심적인 단어나 숫자들과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42번입니다. 위험물 판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입니다. 자,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나누는 기준은 위험물의 성격, 성질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험물이 어떤 성질인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불을 붙여둔다든가 아니면 공을 던진다든가 뭐 마찰을 시킨다든가 물을 떨어뜨려 본다든가 이런 시험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1류부터 6류까지를 나누게 되는
않는 겁니다. 자, 1류 위험물은 어떤 시험을 하고 2류 위험물은 어떤 시험을 하고 이런 시험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시험의 종류들은 실기 시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 지금 이 필기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시험 방법 중에 가열 분해성, 가열했을 때 분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인데 자, 압력 용기 안에 뭐 가스켓을 넣어 구멍의 직경이 0.6, 1mm, 9mm인 오리피스판 및 파열판을 부착해서 시료 용기를 넣을 수 있는 200세제곱cm의 스테인리스 강제, 철의 재질로 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오리피스판이 들어갔고 파열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열을 했을 때 이게 탁 터져 나가는, 이렇게 터져 나가는 그 성질을 보는 거라서 이것은 가열 분해성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다른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라서 이제 다른 비슷한 문제가 있겠지만 충격 민감성이나 폭발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용기를 닫아둔다던가 금수성 물질은 물을 떨어뜨리는 공간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성격마다 시험하는 방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러한 시험 방법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위험물별로 1, 2, 3, 4, 5, 6, 6가 각각 어떤 시험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비를 보여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탄화칼슘과 물이 접촉하여 생기는 물질. 탄화칼슘은 CaC2죠. CaC2가 H2O와 만나게 되면 물이 이렇게 H2O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려가지고 OH가 CA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CA, OH가 두 개가 되고 여기 C2가 남아있는 H랑 만나는데 H 혼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C2의 경우에는 H2까지도 같이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C가 두 개 있기 때문에 H 두 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탄화칼슘의 구조 자체가 이제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산화수가 맞지도 않고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C가 두 개인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두 개 가지고 오려는 성질 때문에 C2H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유사하게 탄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 AL4C3와 같은 경우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그리고 수소와 나트륨, 인화 칼슘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위험물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화학식을 쓰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꼭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하는, 이해를 하셔야 하는 4가지 반응식입니다. 탄화칼슘의 물과의 반응식, 탄화알루미늄의 물과 반응식, 수소와 나트륨의 물과의 반응식, 인화칼슘의 물과의 반응식 4가지는 꼭 따로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C2H2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H2가 생기는 경우는 금속이나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반응했을 때고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가 생기는 경우는 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기도 하죠. 자, 이게 물하고 만났을 때 CH4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만났을 때입니다. 자, 다음 44번입니다. 물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합한 소화약제. 자, 마그네슘은 주수를 할 수 없는 주수 금지입니다. 자, 주수 금지는 항상 4가지만 쓰일 수 있다고 했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염료 분말 소화약제인데 이 안에 CO2 들어가지 않습니다. CO2는 질식소화이기 때문에 물을 안 쓰면 질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CO2 자체도 반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물을 쓸 수 없다고 CO2가 된다. 그거 아니고 물이 안 되면 CO2도 안 된다가 맞습니다. 물이 안 되면 CO2도 안 되는 거고요. 물을 못 쓴다고 해서 질식소화 아닙니다. 자, 다음에 정리는 2류 위험물입니다. 물로 끄는 주수소화 맞고요. 휘발유는 4류 위험물이죠. 4류 위험물, 인화성을 가지는 사류와 2류의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질식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인화성이 질식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가 가능하고 포는 질식 효과도 있지만 거품을 낼 때 물이 쓰이기 때문에 주수소화 효과도 있습니다. 프로파놀은 알코올인데 알코올은 이제 사류 위험물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성질이죠. 수용성 액체이기 때문에 거품이 잘 꺼질 수 있어서 일반 포가 아니라 알코올에 잘
견디는 거품인 내알코올 포소화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2, 3, 4번은 맞는 설명이고 1번은 이제 주수 금지이기 때문에 CO2가 안 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지정 수량을 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이지만 순간적으로 많은 위험물들이 이제 헷갈리면서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피리딘은 일석이류 수용성이라서 400L고요. 아세톤 일석이류 수용성 400L입니다. 아세트산 이석이류 수용성 2000L고요. 니트로벤젠은 삼석이류의 비수용성이므로 2000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리딘은 400L가 되어야 하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 피리딘의 경우에는 C가 5개, H가 5개, N인 물질이라서 구조식으로 그렸을 때는 벤젠과 비슷하게 그리지만 제일 위쪽에 있는 이 공간에는 N이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가지를 하나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주시면 이게 피리딘의 구조식이 됩니다. 자, 다음 옥내소화전 설비, 5개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옥내소화전의 경우에는 수원의 수량, 필요한 물의 양을 구할 때 최대 5개의 7.8 세제곱미터를 곱한 만큼 사용을 하고요. 5개소화전은 최대 4개에다가 13.5를 곱한 만큼 이제 수원의 수량을 정하게 됩니다. 압력은 둘 다 동일하다고 했었죠. 압력은 같지만 방수량이 다릅니다. 자, 260L가 나오는 게 옥내소화전. 5개소화전은 바깥에 있는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더 양이 많겠죠. 450L가 나와야 됩니다. 물이 450L 1분당 나와야 하고요. 비상전원의 용량은 45분의 용량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방수량, 물이 나오는 양은 1분당 260L 맞고요. 비상전원의 용량은 45분입니다. 5개소화전은 450L 맞고 표시 등의 회로의 배선공사. 이 내용은 중요하게 볼 내용은 아니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에 주유소에 가면 주유 중에 시동을 끄라는 표시로 이렇게 붙어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 이 표지판의 색깔, 이제 앞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 주유소를 가신다면 한번 이 표지판이 있나 잘 보세요. 주유 중 엔진 정지라고 해서, 자, 이 색깔이 바깥에는 황색, 그리고 안쪽의 글자는 흑색으로 쓰여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또 주유취급소에는 화기염금이라는 게시판도 있고, 또 한쪽에 주차되어 있는 작은 탱크가 있는 그런 차량 위에는 위험물이라는 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보시던 동안 주유소에 가시게 된다면 이런 게시판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씩 보고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색 바탕 흑색 문자인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48번입니다. 옥내저장소에 사료위험물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아세트알데히드는 지정 수량이 50L죠. 그래서 50분의 200이 되겠고, 아세톤은 지정 수량이 400L니까 400분의 400이고요. 아세트산의 지정 수량은 2000L니까 2000분의 1000입니다. 지정 수량이 아래로 가고 문제에 나오는 수량이 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크릴산의 경우에는 1000L입니다. 그러면 4, 1, 0.5에 여기가 2000L가 됩니다. 그래서 0.5로 해가지고 전체 값이 6이 되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아크릴산이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에 같이 들어가는 이석유류의 수용성으로 이제 교재 위험물 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위험물이 아니라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49번입니다. 1몰에 포함된 산소수가 가장 많은 것은, 1몰 신경 쓸 거 없이 그 분자를 쓴 다음에 분자식의 산소가 제일 많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의 염소산은 ClO가 3개 있는 H이고요. 2번의 과산화나트륨은 Na2O2입니다. 과염소산은 HClO4입니다. 그 다음에 차염소산은 염소산에서 산소가 2개 빠진 거, 그래서 염소산에서 산소가 2개 빠진 HClO가 됩니다. 자, 우리가 위험물 표를 암기할 때 아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많이 외우기 때문에 H를 빠뜨릴 수 있는데, H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산소의 개수만 구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HClO3에서 O가 3개 있고요. Na2O2에서 O가 2개 있고, HClO4에서는 O가 4개,
4번의 HCl5에서는 O가 1개 있기 때문에 산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염소산과 과염소산, 아염소산, 차염소산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50번입니다. 경보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저장하는 곳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경보설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자동화재 탐지설비, 줄여서 자탐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뭐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다 쓰면 좋겠지만 가격도 있고 뭐 꼭 그렇게 많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대신 뭐 비상 방송 설비, 확성 장치 이런 것들도 다 경보 설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소리를 낸다면 경보 설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 10, 500, 600, 1000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일 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보 설비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500제곱미터일 때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500제곱미터보다 작을 때는 꼭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고요. 500제곱미터보다 크게 되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라 라는 뜻입니다. 600제곱미터는 원칙적으로 뭐 제조소가 꼭 아니더라도 공간 자체가 6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비싼 거 설치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1000제곱미터는 내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경우에, 벽이나 뭐 어떤 조형물이 없는 경우에 뻥 뚫려 있는 경우라면 1000제곱미터당 하나씩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소가 500제곱미터일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뿐만 아니라 경보 설비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경보 설비 자체가 10배 이상 취급할 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고요. 주유 취급소 중에서 옥내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처마 높이가 6m의 단층 건물인 옥내 저장소도 맞습니다. 이 2, 3, 4번 중에서 2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은 이 교재 본문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보 설비가 나오는 부분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지 나오는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따라서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 취급소가 몇 배인지는 몰라도 경보 설비의 기준 자체가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떠올려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52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집유 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자, 제조소 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모두 마찬가지로 경사를 약간 기울여서 빗물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빗물바지이지만 이 공장 안에 이렇게 철로 된 이런 공간이 있는 경우는 다 집유 설비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이 떨어졌을 경우에 한 곳에 모이는 공간인데요. 자, 이 위험물이 이제 기름과 같은 물과 안 섞이는 물질인 경우에는 이 안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되면 그 안에서 기름은 둥둥 뜨고 물은 아래쪽에 있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위쪽에 물까지는 가만히 있고 이 위쪽에만 이제 가는 길을 내어서 기름만 넘어가고 또 기름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집유 설비 옆에는 유분리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1번, 옥내 저장소에 액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한다. 1번에서 옥내 저장소에 설치하는 집유 설비에는 여기에는 유분리 장치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는 집유 설비까지만 설치하고 유분리 장치는 설치하지 않고요. 자, 2번에 옥내 탱크 저장소에 탱크 전용실 바닥에 집유 설비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간이 탱크 저장소에 옥외 설비 바닥에 설치한다. 자, 이것은 이제 간이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옥외 탱크 저장소와 마찬가지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옥외 탱크 저장소 거를 먼저 보게 되면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에는 그 최하의 지반면 주위에 0.15m의 턱을 만들고 이런 내용이 지금 교재에 나옵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는
집유설비에다가 여기가 비수용성인 경우 100g당 용해되는 위험물의 양이 1g 미만인 경우 이때는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3번에 간이탱크 저장소에서 오개설비 바닥에 집유설비를 설치하는데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펌프 설비가 없기 때문이다. 펌프 설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유설비까지만 하는 거고 4번의 경우에는 유분리 장치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에 사료위험물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를 찾아보면 사료위험물은 질식소화를 합니다. 자, 질식소화는 이산화탄소가 쓰이는 CO2, 분말, 포 이런 것들이 질식소화에 해당하고 할로겐 소화 설비도 억제 소화이지만 질식 소화가 가능한 곳에 항상 할로겐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 할로겐까지 보시면 되겠고 물도 질식 효과가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분무기로 뿌리는 형태로 이렇게 뿌리게 된다면 물도 질식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포가 되겠고 옥내 소화전, 오개 소화전, 봉상과 같이 물을 수도꼭지를 틀듯이 이렇게 물대포를 쏘듯이 콸콸콸 쏟아내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수 소화에 해당합니다. 질식 소화가 될 수 없고 물이 무상으로 분무 상태로 뿌려지는 경우에만 질식 효과가 됩니다.